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가인 미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현재 시각은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주가가 수종을 강하게 좀 받고 있어요. 조금 위태위태한데 시장이 지금 워낙 지금 코스피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 구간들을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했다가 또 아래 꼬리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점이다라는 것들은 일단 내일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켜줘야 될 구간들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은 살짝 무너졌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나온 것들은 있는데, 약간 우려감들, 좀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은데 좀 현실적인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두산 퓨어셀이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 수소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게 하반기부터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안 할 필요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관점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좀 반납을 하는. 근데 여기서도 좀 팽팽하게 시장이 안 좋지만 두산 퓨어셀은 이런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매수세들이 들어와 주면서 완전히 전부 다 갭을 딱 메꾸는 수준의 이탈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건 N자형 반등인 것 같아요. N자. 20에서는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N자형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 지지구간들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지지구간들을 하단에서 잡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소멸된 건 아니고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지켜보고 비중은 좀 축소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남겨놓고 대응에 대한 대비책을 남겨놓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오늘 수급들이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좀 매도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얘네들도 봤을 때 비중을 조금은 덜어낸 수준들이지 완전히 다 이때 매수를 했던 것들을 다 덜어낸 건 아니에요. 비중을 소폭 덜어낸 수준들이다. 그걸 개인들이 가져가고 있다. 기금투자보험, 연기금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기금투자보험, 기관에서는 소폭, 외국인이랑 기관에서는 비중을 소폭 절반 정도는 3분의 1 정도 덜어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3분의 2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추후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정부 수소법 통과 임박, 두산 퓨어셀 수소사업 금물살, 수산업 글로벌 1위 육성 의지 퓨어셀 수소 충전 수소차 산업 잇따라 진출, 본회의 통과 무난할 전망이다. 사실상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1년가량 지연됐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소 생산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수소산업 전반에 힘을 주고 있는 두산 퓨어셀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전기차 충전, 수소산업 전반, 이게 두산 퓨어셀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국내 1위 수소 연료전지 생산 업체다. 점유율이 70%를 이어오고 있다. 잠깐 이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주춤하긴 했었지만은 점유율 70%가 유지를 하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두산 퓨어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 구도를 갖고 있는 수소산업자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향후 정부의 수소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두산 퓨어셀이 전개하는 수소에너지 수소차 산업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산 퓨어셀은 트라이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이런 가스관을 통해서 압축 천연 가스를 받은 다음에 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가스를 원료로 전기, 열, 수소 전부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젠이라는 기술을 이름을 붙였다. 수소 충전소 1기가 230억 원 매출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에서 비교적 이제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스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수소 산업자,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 영업이 이익이 나겠냐. 약간 이런 우려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를 가지고 전기, 열, 수소를 모두 생산을 한다라는데, 가스 가격들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고, 부담이 없겠냐. 이건데, 이 수소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스를 사업자 요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 발전용 수소연료 전지에서 모빌리티용 수소연료 전지 사업에도 나섰다. 사실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하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향후에 이제 선박에 전기공을 하는 것들, 그리고 가정용 이런 것들도 트라이젠 연료전지 뭐 발전용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뭐랄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SK 뭐 블룸 에너지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정 수소 같은 경우에서 SK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 배출이 좀 돼요. 근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청정 수소를 이용을 하는 발전도기 때문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들에서는 SK 블룸 SK 에너지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두산 퓨어셀이 우호적인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어셀 주목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 효성 첨단 소재 상하프론테크 뭐 코오롱인더 일진아인 솔루스, 그리고 여기에 뭐랄까 S퓨어셀 여기서 이제 연료전지 사업자잖아요, S퓨어셀이. 어찌됐든 간에. 근데 S퓨어셀이 왜 언급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PAFC하고 트라이젠 모빌리티용 PEMFC, 두산에서 이 PEMFC랑 PAFC 그리고 SOFC, 이게 연료전지 트라이젠, 약간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다 가능한 상황들이죠. 이게 PEMFC, PEMFC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동용, 뭐 좀 이제 뭐랄까 발전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S퓨어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 두산 퓨어셀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 2단 수출 2차례 수주를 공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P2G 파워 투 가스 수전의 연계 그린 수소 발전 시범 사범에 쓰일 예정이다. 자, 보면은 두산 퓨어셀은 발전용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측면들이 조금 있죠. 발전용이고, 이 발전용이 도시 단지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접목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에 PEMFC를 다 이제 건물 하나에 하는 것보다 발전소를 하나 구축을 한 다음에,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도시 단지가 크게 있으면은 여기에 발전소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게, 전선을 이용해서 가스관을 이용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한국가스 같은 경우에서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도 유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혼입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소하고 가스하고 혼속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연료전지를 구축을 하는 것들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발전소 하나를 운영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이 되니까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성. 자, 하여튼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S퓨어셀은 왜 언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달아드린 내용들인데, 제가 언급한 영상에서 영상 속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S퓨어셀 점유율이 조금, S퓨어셀은 두산 퓨어셀보다 가정용이랑 발전용에서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발전소용과 가정용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두퓨에서 비교당의 시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기술보다는 가정용, 기술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가정용, 건물용의 S퓨어셀의 집중도가 또 조금 높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약간 두산 퓨어셀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다. 수소 연료전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PEMFC, SOFC, PAF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현대차와 S퓨어셀은 PMFC, 그러니까 이 PMFC가 전력 사용량 변동이 잦은 좀 잦아요. 건물 발전, 건물 이제 일정한 그걸 뽑아내기보다는 뽑아내는 게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PMFC가 좀 중요한 게 출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100km로 달리진 않잖아요. 뭐 도시에서 밀리면은 10km, 20km, 30km 달릴 때도 있다가 고속도로 타면은 100km, 120km, 130km 달릴 때도 있으니까 변동이 높은 이제 건물 발전, 이동식 발전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PAFC는 뭐 드론이라든가 선박, 자동차 이런 쪽 가정용 이런 쪽에는 유리하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PMFC의 가정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PMFC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PAFC, SOFC 그리고 트라이젠 이런 쪽에 본다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 발전용에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의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들이지만 이동식, 가정용, 건물용 이런 요구 점유율을 좀 본다라고 하지만 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점유율이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S퓨어셀은 사실 두산 퓨어셀이랑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굳이 같은 시장성에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보다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니 S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선박용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디였죠? 자, 여기죠. 두산 자회사 하이엑시멈과 함께 그리고 두산에서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PAMFC도 양산, 수소버스, 판매, 수소, 전기, 충전소, 공급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두산 퓨어셀. 국내 수소버스, 수소 연료 전지, 트라이젠, PAFC 이런 것들도 두산 퓨어셀이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중국에서도 수출을 했던 것들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수출을 했던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있었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두산 퓨어셀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두산 퓨어셀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SK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경쟁력, 탄소 배출 이런 청정 수소 용도에서 봤을 때도 두산 퓨어셀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두산 퓨어셀의 기술력, 부각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두산 퓨어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분석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